네, 글로벌 전략가들 통해서 이제 올해와 내년에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망해 보시죠.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FOMC 이후에 시장 변동성 굉장했잖아요. 내년에 금리 인하의 횟수 미국에서 4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라는 점 약간 예측이 됐던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장에 좀 충격이 컸습니다. 일본은 동결을 했고요. 금리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하나증권의 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25bp를 인하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그 관심사 이런 것들은 일단 이제 내년 기대간의 어떤 그 타겟이 50bp가 인상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3.3375에서 내년 3.8587 이걸로 이제 50bp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5bp를 인하를 했지만 50bp를 인상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비단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뭐 비트코인 전체적인 그 글로벌 자산 시장에 모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나게 좀 많이 갔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역풍을 좀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금리를 이렇게 이제 내년에 점도표를 이렇게 갑자기 올린 그런 이유의 어떤 근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글로벌 버블링이 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제어한다라는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의지가 좀 많이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또 근거 자체는 글로벌 쪽에서 이제 미국이 차지하는 이제 경기 어떤 위상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미국 경기라든지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좋다라는 점을 이제 자인한 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펀더멘털 측면의 영향보다는 많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측면에 대한 저는 이제 반작용 이런 것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이 가장 그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우상향이 되는 그런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하는 그런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속 시원한 분석은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도표가 중요하긴 한데 내년에 금리 인하가 4회에서 2회 줄어드는 효과가 최종적으로는 금리 인상 정도의 좀 불가피한 충격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만큼 최종금리가 좀 올라간다라는 뜻이니까요. 예상보다. 맞습니다. 예, 지금 예. 시장 10년물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것이 되게 핵심인 것 같고요. 내년에 어떤 타겟 에 대한 그 기준금리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죠. 예, 바로 말씀해주신 10년물 국채금리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4.5%, 근데 5%까지 갈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거기다 우리는 이제 고환율까지 지금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요 세 가지 그 연결고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사이클, 하나의 메아리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불가피하다. 만약에 이렇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미국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부각이 되는 이슈가 있다.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어떤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를테면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한국에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의 펀더멘탈이 조금 저조하다. 그거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그 업종은 저희 이제 반도체가 글로벌 대비해서 좀 이익 하향 조정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의 어떤 상향 조정이 되는 반도체 업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 기대감보다는 조금 우리가 조금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을 좀 낮추는 대신에 그 기대감을 낮춘다라는 건 좀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벗어나는 것 같고요. 하나증권에서 이번에 내놓아 주신 리포트를 보니까 중소형주 장세가 내년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밝혀주셨던데요. 예, 맞습니다. 중소형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글로벌적
미국 증시도 그럴 것 같고요. 한국 증시도 중소형주가 내년은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FOMC도 봤다시피 지수가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 그리고 버블이 낀 상황은 금리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컨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그 금리가 이제 막히게 되면 키 맞추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S&P의 대형주 지수보다는 러셀 2000이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중형주의 아웃퍼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년에 3월 달 같은 경우에 3월 말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는 의미는 중소형주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공매도의 한국의 전체적인 공매도의 거래 대금과 스타일의 상관성을 이제 봤을 때 중소형주 아웃퍼폼한다. 그리고 퀄리티 팩터라든지 배당, 실적 팩터, 저평가 이런 것들이 롱숏을 하는 공매도를 이제 숏을 하고 지수라든지 대형주라든지 로우 퀄리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숏을 하고 반대편에 있는 그런 쪽 중소형주라든지 퀄리티 좋은 종목군들 고배당 이런 쪽으로 이제 롱을 잡는 컨셉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익을 봐야 되겠죠. 이익이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이익 그로스가 저희가 한 48%, 49% 정도 예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 한 20%로 예상이 됐는데 우리 이 예상치가 조금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기반으로 봤을 때는 낙관적인 편향이 좀 있습니다.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15%포인트에서 25%포인트의 어떤 낙관적인 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잘 모르겠으면 그 정도를 좀 오버밸류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될 여지를 남겨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한 달 단위로 2%에서 3%가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반영을 한다면 내년의 이익 그로스는 20%가 아니고 거의 뭐 로우 싱글까지도 한제리스트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컨셉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이 어느 정도 그로스가 둔화될 때는 당연히 대형주에 대한 어떤 성장을 해지하기 위해서 중소형주라든지 뭐 고배당이라든지 이런 약간 좀 퀄리티 관련한 그런 팩터들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상반기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소형주가 좀 더 대형주보다 유리할 수가 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파생상품 야간 시장 개설되고 공매도 재개. 네. 내년에 이제 을사년인데 공매도 재개도 중소형주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좀 유리한 업종 봐야 될까요? 예.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동차하고 금융하고 음식료 요 세 가지 업종이 환율이 급등을 했을 때 유리한 업종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근거는 전체적으로 이 해당 업종군들의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강도와 원달러 환율의 어떤 변동폭, 요 델타 콜레이션, 이제 초과 성과에 대한 어떤 상관성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요 세 가지 업종군들이 가장 유리했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업종군들이 유리했던 이유는 환율 상승이 실적에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으면 금리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가 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식료도 사실은 내수가 한국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삼양식품, 음식료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 됐어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0%를 수출 비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업종군들은 환율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필히 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업종군들은 음식료를 제외하고 자동차하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업종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그 배당, 이런 컨셉에도 맞는 컨셉이기 때문에 연말에 물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2월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2월달, 은행 같은 경우 2월달이기 때문에 이 배당락 일정 체크하시고 저점으로 우리가 한번 노려볼 만하고,
코스피를 이제 해지를 하더라도 해당 업종군들은 꼭 필히 지참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 이제 중성주 인덱스, 아니면 대형주 인버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지를 해서 네. 아웃퍼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절대 수익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 하락이라든지 대형주의 성장률가 둔화가 된다라는 컨셉을 우리가 이걸 해치를 하고 이용해야 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펀더멘털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제도 좀 조선이 좀 선박을 했는데 정치 다 떠나서 좀 실적이 확실시 뒷받침되는 종목들은요? 예, 일단은 좀 전에 이 세 가지 업종군들도 실적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네. 플러스로 이제 산업재 측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업재도 내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기계라든지 뭐 조선, 전기 장비 이런 쪽도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뭐 방산 업종군도 괜찮을 수 있다. 실적 기준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신뢰성이 엄청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4분기 실적이 애널리스트가 좀 예상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비용을 반영을 한다거나 내년의 실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처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4분기 실적 시즌에는 실적과 주가의 어떤 괴리가 조금 벌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다시 정리를 하면 자동차, 음식료, 조선, 전기장비, 기계, 뭐 일부 금융 쪽 이런 쪽이 실적 측면에서는 다른 업종군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 다른 업종군들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다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톤을 낮추는 그런 상황에서 해당 업종군들은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의 수급에 어떤 집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우리 인덱스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수급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MSCI 편입 기대감이 있는 HD, 현대미포라든지 삼양식품 이런 쪽도 내년 2월 달에 신규 편입이 되거든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 내는 것도 바쁘신데 이렇게 아침 일찍 출연해 주셔서 업종 종목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